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8명이 후회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후회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든 상식을 뒤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0대에 시작해서 60대에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들, 7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할 8가지 지혜는 지난 1년간 제가 직접 전국에 행복한 노년을 사는 100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기록한 결과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57세 김영철 씨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평생 돈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더군요. 30년간 직장 생활하며 과장해서 이사까지 승진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의 김영철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동네 뒷산에서 만나는 그의 표정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 명상이에요. 처음에는 5분도 버티기 힘들었죠. 자꾸 일이 생각나고 돈 걱정, 미래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3개월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명상으로 시작하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어요. 65세 정재숙 씨의 하루는 더욱 특별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6시에는 공원 산책을 하신대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게으름도 피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하루 20분 명상하세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1시간 하세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바쁘다는 건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 10분 호흡 명상하기, 저녁에는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마음의 평화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 이상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만 들이마셔 보는 것부터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이 통하는 관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진주에 사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니?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답장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였죠. 퇴직 후 가장 큰 아픔은 멀어져가는 가족 관계였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지금 이순자 씨의 집은 매주 주말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고 해요. 무엇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변화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해라, 하지 마라 조언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63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희망을 보여줍니다. 남편과 하루 30분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알게 되죠.
어제는 남편이 젊었을 때 꿈꿨던 일들에 대해 들었는데 왜 이제야 알게 됐나 싶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런 관계의 변화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65세 황태훈 씨는 1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가족들과 화목해지니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SNS로 자녀들과 소소한 일상 공유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답니다. 61세 박정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칭찬하는 것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더라고요. 이제는 딸이 먼저 전화가 올 때도 있답니다. 어제는 퇴근길에 들러서 저녁도 같이 먹고 갔어요. 실제로 이렇게 관계 개선에 성공하신 분들은 매일 작은 실천을 하고 계세요. 아침에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좋은 글 하나 올리기, 점심때는 배우자와 식사하며 하루 계획 공유하기, 저녁에는 자녀들과 짧게라도 통화하기. 67세 이광수 씨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네요. 나이 들수록 관계가 재산이더군요. 돈은 잃어도 좋은 관계는 잃지 말아야 해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인생 후반전에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제가 아프다 했더니 딸이 직장자 퇴하고 달려왔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부자구나.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다 보면 분명 더 따뜻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취미와 배움의 즐거움으로 인생 이막에 새로운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취미가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아시나요? 목포에 사는 김영철님은 40년간 회계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 숫자만 다루다가 갑자기 흙을 만지려니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작은 그릇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제 인생에 새로운 작품이 하나씩 더해지는 것 같거든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시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작품이 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사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성과를 낼 필요도 없죠. 그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들이 있어요. 수채화, 도예, 서예처럼 손으로 하는 예술 활동이요. 아니면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외국어나 악기 배우기도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취미를 고를 때는 네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꾸준히 할 수 있는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아시나요? 취미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답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얻는 성취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느끼는 소속감, 그리고 하루하루 발전하는 나를 보며 느끼는 성장의 기쁨까지. 요즘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방법이 정말 많아요. 동네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의외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답니다. 게다가 비용도 아주 착해요.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이막이 일막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진 않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니까요.
오늘 하루 혹시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평소 관심 있던 취미를 검색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는 노후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61세 김정숙 씨는 은퇴한 지 3년 됐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은퇴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김정숙 씨를 만나보면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제도 마주쳤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매일 하나씩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줄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커피 한 잔, 그 다음엔 안 보는 케이블 TV. 이렇게 조금씩 줄였더니 한 달에 30만 원이 절약되더라고요.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놀랍죠? 저는 얼마 전에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68세 이광수 씨인데요. 정말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평생 정원 가꾸기가 취미였는데 이제는 그게 제 수입이 됐어요. 아파트 단지 조경 자문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어요. 적은 돈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로 버는 돈이라 더 값지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잔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에는 한 달 생활비의 70%는 꼭 고정 수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지출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의 은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은퇴 후에 부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정말 와닿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선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적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계부 앱으로 하면 정말 쉽답니다. 매일 저녁 5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인상 깊은 분을 만났어요. 65세 박정자 씨인데요.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박정자 씨를 보면 정말 놀랍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신지 몰라요. 처음에는 5분도 못 버텼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더니 이제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특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이 순간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랍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1000명을 조사했더니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길더래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박정자 씨에게 배운 3가지 건강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둘째, 하루 30분은 꼭 걷기. 셋째,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가볍게 하기.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5분 걸었다면 내일은 6분, 모레는 7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박정자 씨의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당장 창밖을 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잠깐 산책하러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노년은 결코 운이 아니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배움의 즐거움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 만난 66세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제 그림이 복도 전시회에 걸렸답니다. 이미경 씨의 얼굴에서 빛나던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작하고 나니까 매일매일이 설레요. 다음 수업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오늘은 어떤 색을 써볼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즐겁더라고요.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본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로웠어요. 60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30%더 좋다고 해요. 게다가 우울증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관심 있던 분야가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요.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도 좋고 유튜브로 배우는 것도 좋아요. 배움을 시작하기 좋은 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술 분야는 수채화, 서예, 도예가 있어요. 운동은 요가, 태극권이 좋고요. 외국어나 악기 배우기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법도 배우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중국에 한 속담이 있어요. 배움은 돛담배와 같아서 멈추면 뒤로 간다. 얼마나 맞는 말인가요? 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배움을 시작할 때 기억하면 좋은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즐거워요. 셋째,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작은 진전도 큰 의미가 있답니다. 넷째, 배움의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보면 큰 보람이 될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은 다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설렘,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을 확인하는 기쁨,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예요. 요즘 제가 자주 만나는 분이 계신데요. 63세 김광민 씨는 삼성전자에서 30년간 근무하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니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하면서 받은 연락처로 동료들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다들 바쁘다고만 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제도 뵈었는데 얼마나 활기차 보이시던지, 비결이 뭔지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연히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 포스터를 봤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기도 했고, 그래도 용기 내서 참여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지금은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5년이나 길다고 해요. 심지어 우울증 발생률은 65%나 낮다고 하네요. 이런 모임에 참여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부터 너무 큰 모임은 피하세요. 56명 정도의 소규모 모임이 좋아요. 둘째,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모임을 찾으세요. 억지로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셋째,
한 번에 여러 모임보다는 한 모임에 집중하세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김영철 씨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이제는 등산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녀요. 지난주엔 회원 한 분 댁에서 손수 만든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인생 이야기도 했죠. 이런 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우리 동네에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의 독서 모임, 주민센터의 취미교실, 복지관의 봉사활동 모임, 공원의 아침 운동 모임, 문화센터의 각종 동아리. 인도의 철학자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숲이 되어야 바람을 이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집 근처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둘러보세요. 관심 있는 모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면 분명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7번째는 봉사와 나눔의 기쁨이에요. 제가 얼마 전 정말 인상 깊은 분을 만났어요. 68세 박정자 씨인데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은퇴 후의 시간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남을 돌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마치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 만나보면 얼마나 생기가 넘치시는지 몰라요.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 체크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죠.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8배 높다고 해요. 게다가 우울증 발생률은 45% 더 낮다고 하네요. 박정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드려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제가 측정한 수치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시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면 제가 더 감사하죠. 봉사활동을 시작하실 때 도움될 만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세요. 평생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2번이 적당해요. 셋째,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지속성이 중요하답니다. 우리 동네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가 있더라고요. 도서관의 책 읽어주기 봉사, 복지관의 건강 체크 봉사, 지역 아동센터의 학습 지도, 환경 정화 활동, 반려동물 보호소 봉사. 마더 테레사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건 조그마한 시간과 관심뿐인데 되돌아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보람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지역복지관 홈페이지를 둘러보세요. 관심 있는 활동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67세 윤미자 씨인데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제 일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만나보면
눈가에 웃음이 가득하세요. 비결이 뭔지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책에서 감사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죠. 그래도 매일 저녁 3가지씩 적다 보니 점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하고 감사하게 됐어요.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생각하세요. 오늘 난 운이 좋아. 살아있으니까. 나는 소중한 인생을 가졌고 이것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예요. 윤미자 씨의 감사일기장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마트에서 만난 계산원이 밝게 웃어주어 감사했다. 베란다에 화초가 새순을 틔워 감사했다. 딸이 퇴근길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어 감사했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창밖 하늘을 5분간 바라보기. 둘째, 산책할 때 주변의 작은 변화 찾아보기. 셋째,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억하기.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요즘은 매주 토요일 아침 봉원에서 명상 모임을 해요. 처음엔 혼자 시작했는데 어느새 1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게 됐죠. 다들 저처럼 감사일기를 쓰시는데 서로의 일기를 나누다 보면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이제는 이런 활동들도 하신다고 해요. 매일 아침 감사 명상하기, 주 1회 감사 편지 쓰기,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하기, 일주일에 한 번 지인에게 감사 전화하기.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죠.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감사함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지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수첩 하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찬 선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윤미자 씨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제가 먼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더라고요.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들을 하나씩 밝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함께 나눈 행복한 노년의 지혜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죠. 57세 김영철 씨처럼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차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화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둘째, 건강한 삶의 중요성도 알게 됐어요. 65세 박정자 씨가 알려주신 것처럼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셋째, 관계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넷째, 배움의 즐거움도 발견했죠. 66세 이미경 씨처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매일이 설레는 첫날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다섯째, 경제적 자유의 비결도 배웠어요. 68세 이광수 씨가 알려주신 것처럼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여섯째, 봉사의 기쁨도 알게 됐어요. 나눔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도 배웠어요.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된다는 것도요.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70세가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도 결코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노년도 이처럼 자유롭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행복한 노년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